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업을 롤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타이포그라피 수업을 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폰트라든지, 그다음에 자간, 네,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플러스 이제 컴파운드 패치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브젝트까지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한번 오늘 총 세 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일단 하나 불러올 건데요. 일단 새로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A3 사이즈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프린트 했을 때 이제 new print A3 사이즈 해서 create 누르면 이제 새 창이 나타났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놔두고 수업 때는 이제 그 픽사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나뭇잎 립스를 검색을 해서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프리픽이라는 이제 이미지 사이트도 있어요. 요것도 이렇게 리소스 검색 프리픽에서 이런 메인 사이트에서 이제 리소스를 뭐 프리로 잡아 놓으면 저작권에 문제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립스라고 검색을 하면 영어로 검색해야 됩니다. 립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랫부분에 이런 것들이 떠요. 오늘.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다운로드를 일단은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공짜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프리로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자, 다운이 받아지면은 자, 일러스트를 키고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여기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조금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자, 여기 이제 레이어 1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오늘 할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요. 이 텍스트에서 클릭을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크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일단 두 가지를 크기를 한번 키워 볼게요. 자, 요 위쪽에 보면은 요런 창이 있죠. 72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했을 때 이거는 여기에서 뭐 아무렇게나 쳤을 때 끝까지 갑니다.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근데 이 창을 이렇게 딱 나는 여기까지 할 거다. 그러니까 줬을 때는 이렇게 한계점을 줬을 때는 여기까지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엔터를 치지 않아도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쓰고요. 뭐 편집이나 어떤 레이아웃을 잡아서 글을 쓸 때나 그럴 때는 이제 요거 가지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여기에서 하면은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한번 딱 간단하게 클릭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은 이 Alt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크기를 좀 더 키우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이제
아트워크를 실행을 해 볼 건데요. 일단 여기 폰트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폰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박스. 자, 컨트롤 박스가 어디 있냐? 요 윈도우에서 컨트롤. 네. 한글판으로는 제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컨트롤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 옆창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글자를 옮길 수 있는 게 이제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보면 캐릭터라고 나오죠. 네, 요걸 가지고도 옮길 수가 있고요. 또 윈도우에서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는 문자. 그래서 이 타입에서 캐릭터 이렇게 파라그래프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캐릭터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다 나옵니다. 어차피.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해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좀 두꺼운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폰트를 좀 두꺼운 거를 선택을 해주면 좋겠죠. 찾아가지고 비트로코어라는 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무료 폰트인데 이 폰트를 어디서 다운을 받느냐? 자, 요 이미지를 검색한 거 옆에다가 자, 여기서 눈누라고 한번 쳐볼게요. 눈누 이렇게 눈누라고 치면은 상업용 무료 폰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무료 다 100% 모든 걸 다 무료이진 않아요. 그 라이센스를 잘 확인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제한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될 거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를 찾아서 이 코트라 볼트체라고 있죠.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선택을 하면 이 코트라 볼트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러면 보통 아래쪽에 있거든요. 자, 윈도우용이 있고 OTP 맥용이 있는데 이 OTP가 고해상도에 좀 더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게 OTP는 윈도우에서도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OTP를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자, 다운 받아 있는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맥 사용자는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 사용자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면 저는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면은 누르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되고요. 또 이거를 수동으로 왜냐면 이거 하나 정도는 그냥 설치를 눌러주면 되는데 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받았다. 여기 있는 걸 다 받았다. 그러면 엄청 많겠죠, 그죠? 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로고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 이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이렇게 눌러서 즐겨찾기만 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즐겨찾기 누르면 즐겨찾기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다운을 받아요. 사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다운을 받아 주시면은 좋습니다.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쫙 많겠죠. 그 상태를 다 설치를 하면은 엄청 창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리고 어디 가냐 이제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윈도우 넘어가 주시고 폰트 자 이건 맥 사용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만 자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 코털 볼트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위에다가 그냥 원래 제가 받았던 코털 볼트체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나오죠. 볼트 이거 다시 클릭을 하고 코트라 볼트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alt 이 세 글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간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이쪽 A와 R의 자간과 R과 T의 자간이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면 되게 좋은 건데, 어쨌든 좀 줄여 볼게요. 이 자간 자체를 줄이거나 늘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글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술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쳐봤을 때, 자 보시면은, 자 미자와 이 술자 사이의 간격과 이 술자와 학자 사이의 간격, 그리고 학자와 부자 사이의 간격이 다 다르죠.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글자를 맞춰줘야겠죠. 동일하게. 근데 물론 컴퓨터가 어떤 이 끝과 끝을 결정지어서 중앙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랑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이는 거는 이 캐릭터에서 옆에 보면은 요런 VA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콘이 있죠. 이거를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좀 줄이면은 이렇게 옆으로 좀 가게 되죠. 네. 보통 마이너스 한 60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에서는 60 정도로 해볼게요. 엔터 누르면 딱 붙게 됐죠. 자, 근데 보면은 미하고 술, 그다음에 여기도 여전히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늘리거나 줄일 때는, 자, 이렇게 중간에 선택을 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붙었지만 사실은 이 끝과 이 끝은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처럼 어느 정도 얘하고는 딱 붙어 보이지만 거의 얘하고 이 둥근 부분과 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은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글자의 간격을 맞춰주면은 참 좋습니다. 자, 얘들도 마찬가지겠죠? 조금만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고요. 여기 스럽프는 좀 지워줄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간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간의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왼쪽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죠. 글자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거를 미술학부, 그다음 아트 이렇게 중앙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 이 옆쪽에 파라그래프를 보시면, 자, 왼쪽 정렬, 중앙 정렬, 이제 오른쪽 정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렬을 일단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미술 아트하고 아트 사이에서도 간격이 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Alt 위아래를 눌러서 이렇게 행간을 맞춰주면은 쉽죠.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어떤 느낌에 따라서는 이 아트 혹은 이 글자 자체를 이렇게 늘려도 괜찮은데, 늘릴 거면은 좀 확실하게 늘려주는 게 좋아요. 애매하게 이제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 애매하면은 좀 디자인 자체가 좀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이 가독성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배우면 되지만 이런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자인이고 구성,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 정렬까지, 그 다음에 자간까지 배워왔습니다. 배웠고요. 자, 이거를 이제 학부를 없애고
오늘 할 건 그냥 아트만 할 거예요. 아트만. 자, 정렬을 이제 전체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글자 안에서의 중앙 정렬은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도화지에서 얘가 중앙에 위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윈도우에서 이거를 꺼내요. 여기 있다. 여기. 네. 이거를 꺼내면 이제 정렬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앙을 누르면 이걸 클릭하고 내가 이동할 거를 클릭을 하고 중앙 정렬. 그러면 중앙으로 정렬이 됐죠. 자, 그리고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선택하고 중앙 정렬하면은 두 개의 중앙에다가 딱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중심이 어딘 줄 알고, 자, 여기서 중앙이면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중앙 정렬을 하면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 정렬하면 도화지의 중앙으로 가게 되죠. 자, 이건 어디 있냐면 이건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 자, 여기에 이제 정렬을 어디다가 할 거냐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살짝 갖다 대보면 이렇게 아트보드가 나오죠. 자, 이거는 어디에다가 정렬하겠다. 자, 이 악의 아트보드죠. 이게 종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종이입니다, 그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이 아트보드의 중심에 맞추겠다가 방금 제가 누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이거를 두 개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 이상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선택한 거의 중심에 맞추겠다. 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트보드 중심에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 맞춰주시고, 두 개도 같이 맞추겠다. 그러면 요것까지도 눌러주시면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하트 글자 조금만 더 커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 정렬까지 맞추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머지들은 보시면은 알 것들이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와 이거와 이거의 중심을 맞추겠다. 그러면서 셀렉트 선택을 하고 3개 이상이니까 여기짜리 2개짜리를 선택을 하면은 이거와 이것의 중심에 딱 맞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폰트들,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요. 자, 이 아트 자체는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꾸는 거는 여기에 캐릭터에도 있고요. 캐릭터에도 여기 위에 컨트롤 박스에서도 이 부분에 있고요. 여기 어피어런스 부분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볼게요.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흰색으로 일단 잘 보이게 바꿔놨고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텍스트 계열,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 쪽은 이제 끝이 났고요. 텍스트를 알려주는 툴을 알려드리는 거는, 자, 이게 모든 텍스트 타입을 결정짓는 거 어디냐면 이 상단에 타입 툴에 있습니다. 타입 툴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행간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칸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그죠?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게 간단하게 이러한 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툴을 배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툴이든 조금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면 사실 모니터가 엄청 복잡해지고 사실은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아트를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할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이렇게 흰색, 그러니까 위에 레이어가 밑에 레이어 부분을 마스크한다, 그러니까 덮는다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러스트도 이제 아트라는 글자 위가 위에 있고 이제 얘가 밑에 있으니까 이 위에 거를 밑에 거로 덮는다가 돼요. 그러면 이 A라는 글자 안에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은 밑에 거가 되는 거죠. 메인은. 자, 요거를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죠? 자, 이런 창들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룹 밑에 메이킹 클리핑 마스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건 오늘 할 메인이에요. 여기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메인으로 나오면서 계속 복제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레이어를 복제를 하나를 할게요. 이렇게 복제를 하면 복제가 됩니다. 자, 요거는 하나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쓸 거니까. 자, 다시 요 두 개를 선택을 동시에 해 주시고 Shift 누르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메이킹 마스크. 그럼 마스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 오늘 할 거는 이런 잎사귀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잎사귀 같은 것들이 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투명도를 줘보면 여기서 요만큼 튀어나올 거고 여기서 요만큼 뭐 요 정도 튀어나오게 되겠죠. 약간 내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중앙 정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글자가 이렇게 뭔가 튀어나왔을 때 글자의 가독성을 너무 해칠 만큼의 어떤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죠. 어느 정도 크기, 방향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서 좀 이쁘게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봅시다. 자, 좀 이파리가 많은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얘를 이제 100%로 해놓고요. 두 개를 선택, 오른쪽 클릭, 클리핑 마스크를 합니다. 자, 이게 1차예요, 1차.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알지? 지금 돌려놨는 부분이 있죠. 요거, 요거를 하나를 더 복제를 할게요.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요 동그란 거 클릭을 하셔야 여기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 만들고, 자, 컨트롤 V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앙에다가 정렬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를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이상하게 다른 데다가 복제가 되죠. 그대로 복제가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대로 복제를 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컨트롤 C를 해놨으니까 얘를 다시 컨트롤 C 요거를 선택을 해놓고요. 컨트롤 C 해놓고요. 새 창에다가 다시 이렇게 새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거와 위에 게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다가 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불투명도를 조금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럼 지금 레이어 3에 있는 걸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까? 자, 요런 것들 튀어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펜 툴을 선택해 주시고 P 눌러서, 자, 요렇게 눕기를 따줍니다. 딱 어깨니까 따주고, 이렇게 따주고,
다 요런 데까지는 다 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렇게 따줍니다. 자, 원리는 이거죠. 밑에는 그냥 이렇게 아트라는 글자대로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위에는 이 조금 튀어나온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한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두 개가 되는 방법이죠. 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정도. 자, 이런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딸 때 유의할 점은, 너무 점을 많이 잡지는 마세요. 네, 그러면 수정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꺾여지는 지점, 변곡점, 이런 것들에다가 딱딱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곧 수정하기도 쉽고요. 이 점들도 많이 없으니까 작업 시간 단축에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A 누르면 고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점 하나씩.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했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개수는 여러분들이, 나뭇잎 개수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은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작게 하거나 하면은 좀 안 이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A 쪽 요런 거. 그러니까는 방식은 크게 이 텍스트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Alt를 누르면은 딱 이 핸들이 잠기죠. 그러면 직각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Alt를 누르면 여기서 핸들이 이렇게 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Alt를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꺽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딱 눌러주면은 직각으로 이제 핸들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조정, 새로운 조정. 이렇게.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여러분들이 저번 주 그 실사를 이렇게 따서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펜툴 사용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 친구를 일단은 자 이렇게 내려 보면은 패스, 저희가 펜툴로 만들어 놓은 패스들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링크된 이 가지고 온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일단 꺼놓을게요. 단순하게 이제 보시면 이 패스들을 여기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되겠죠. 메이크업 마스크를.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친구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직각으로 제대로 그냥 맞춰놓고, 네, 이거를 이렇게 좀 딱딱 부러지게 하고 싶으시면 요 뷰에서 요거 스마트 가이드 요거 켜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나 그래프 혹은 그리드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그리드에 맞춰서
딱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Shift 딱딱딱딱 눌러주면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이런 네모를 하나를 그릴게요. 자, 이런 네모, 이런 색상이 들어가 있는 네모를 하나 그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클리핑 마스크 이 네모 안에 이 나뭇잎을 네모 안에 들어가려면 위에다가 놓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너무 단순한데 만약에 이제 뭐 홈페이지나 뭐 어떤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이런 창 안에 사실 이렇게 정렬된 창 안에 뭔가 안에다가 놓고 싶어요. 이제 이 친구를.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렬해 놓고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근데 어떻게 해요? 맨 밑에 것만 들어가게 되죠. 클리핑 마스크. 그쵸. 왜 그러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만든 사각형인데 여러 가지의 도형들이 낱개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선택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만든 도형 하나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죠?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노가다, 노가다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이 그림을 총 네 개를 만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F, 둘, 셋, 넷, F로 네 개에서 그래서 하나 클리핑 마스크, 하나 클리핑 마스크. 하나 클리핑 마스크 하나 클리핑 마스크 요거는 하나 지울게요. 그러면 어때요? 요렇게 이 네 개 도형의 마스크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살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얘가 그냥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선택, 둘, 셋, 시프트 누르고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G 만들면 그룹이 생성됐죠? 자, 그룹과 밑에 거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 메이크 마스크.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메이크 마스크가 안 됐죠? 이렇게 하면 마스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룹을 일단은 그룹을 해제를 할게요. 릴리즈 요렇게 오른쪽 클릭 그룹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릴리즈 해주면은 일단 지우고요. 그룹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언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하나 낱개로 이제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패스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마지막 방법. 자, 얘들을 선택을 동시에 해줍니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이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는 거예요, 사실은. 합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어떤 도형과 도형이 합칠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 패스파인더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여기. 패스파인더. 이거는 윈도우 창에서 패스파인더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여기 있네요. 네, 찾아가지고 요거를 합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이제 합치면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마스크 했을 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냐면 자, 왜 안 되냐면 이것도 그룹화 시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와 이거 사이가 A와 B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인식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 최대 방법 뭐냐? 이거 네 개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이제 가짜로 합치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컴파운드 패스라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메이크. 눌러주면 얘가 가상의 컴파운드 합친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언제 쓰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만든 이 패스들이 있죠. 이 패스들. 자, 이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자, 선택을 할 때 여기서 하나하나 시프트를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서 가져야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다 그냥 링크를, 그러니까 이 락을 걸어줘요. 그리고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너무 레이어가 많아져서 이럴 경우가 안 생긴다라는 경우는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입부분들만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Shift를 눌러주시고 일단 첫 번째 얘를 뺄게요. 그 다음에 아트를 뺄게요. 얘를 빼고요. 아트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초록색으로 이것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눌러줍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같이 선택이 한번 되어 있나 봐요. 뒤에 게, 그죠? 뒤에 게 안 보이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그룹을 잠금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컴파운드 패스라는 가상의 패스 선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거랑 밑에 거 링크 파일이랑 결합을 하면은 되겠죠. 자, 일단 링크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까 불투명도를 많이 줬으니까 100%로 해놓고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Shift 눌러주고 오른쪽 클릭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예요. 밑에 거는 글자였어요. 글자. 그럼 위에 거는 이파리가 되겠죠. 근데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F를 해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바탕으로 그림자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좀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리고요. 얘는 나뭇잎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나뭇잎에 그림자를 살짝 넣어 볼 건데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은 윈도우에서 어피어런스라는 거를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은 여기 있죠. 저는 요 아래에다가 세팅을 미리 해뒀습니다. 자, 요 어피어런스에서 요 아래쪽에 FX가 효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FX를 누르면 스타일 라이즈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드롭 섀도우를 할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시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토샵하고는 다르게
레이어만 선택을 한다고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선택하면 파란색 위에 글자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뭇잎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뭇잎만 얘는 이제 잠그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초록색이 이렇게 끝에 나타나죠. 이렇게 네모가 나타나는 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fx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스타일라이즈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죠. 네.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고 글자 크게 키워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보면 여기까지는 글자잖아요. 글자 이렇게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뭇잎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뭇잎이 어디 있죠? 아래에 있죠.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까지 가다가 멈추게 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얘도 여기까지 가다가 멈추게 되죠.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글자에다가도 요런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어피어런스가 있으니까 효과에서 스타일 드롭 섀도우 확인. 다시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글자를 선택합니다. 글자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드롭 섀도우를 만들어 줄게요.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에다가도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마스크,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알려드리자면, 요 부분은 좀 어색하네요. 그림자 때문에. 글자에다가 드롭 섀도우를 끌까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이 드롭 섀도우 자체의 어떤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좀 내리거나 해서 살짝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파시티 같은 것도 좀 조절을 하고요.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놨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뭔가 블렌드 되는 것들을. 자, 여기서 맨 처음에 가지고 왔던 이 아트라는 글자가 있죠. 그죠? 이 글자를 복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로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레이어 만들어주고 컨트롤 F. 요거 선택 컨트롤 F. 그러면 이제 글자가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개 다 투명하기 때문이죠. 자, 보면은 이렇게 되었죠. 자,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글자에서 지금 두께 같은 경우가 어디 있죠? 여기 스트로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1포인트로 해놓고요.
밖에 지금 안 보이지만 흰색 테두리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이제 이렇게 있죠. 검은색 테두리가 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서 테두리를 더 한 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글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어피어런스 창에서 이 아래쪽 보면 자, add new stroke, add new fill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 굵기가 더 커져요. 그죠? 이제 검은색 스트로크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이제 흰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이걸 좀 더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테두리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검은색은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1포인트 정도로 해주고 사실 얘를 제거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검은색 테두리 이 사이즈가 저희가 정해놨잖아요. 12포인트 정해놨는데 흰색 13포인트로 됐네요.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원래 이게 1포인트였어요. 근데 요 테두리가 흰색으로 12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리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선은 그대로 놔두고 좀 면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면이 좀 키워져도 괜찮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옆에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흰색으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값을 조금 더 굵게 아래 스트로크 한 번 더 추가를 해야겠다. 자,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놓거나 혹은 또 지우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스트로크 두 개를 놓을게요. 두 개를 놓고요.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으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한 4포인트, 5포인트, 4, 5, 6, 7, 딱 좀 붓게 만들어 줄게요. 한 11포인트 정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뒤에 거는 배경 살짝 끌고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를 아트라는 글자를 선택하고 Alt 누르고 밑으로 내립니다. 내릴 때 Shift 누르면 똑바로 내려지겠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고요. 이 A와 B를 섞어 줄 거예요. 자, 이거에 블렌더라는 거예요. 자, 이 측면에 보면 여기 블렌더 툴이라고 있죠. 이거를 활용해도 됩니다. A, B 이렇게 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일단 두 개를 반드시 두 가지를 선택해야겠죠.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make 해주시면 됩니다. make. 그러면 동일하게 설정이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거는 되게 많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단계가 한 두 개가 아니라 자, 그럴 때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그 다음에 블렌드 옵션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스무스 컬러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특정 스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럴 땐 15 정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그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한 20 정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쫙 동일한 간격으로 나오게 되죠. 혹은 이 간격 자체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1점 이렇게 1mm마다 한 개씩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쭉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나오게 되죠. 한 10mm 정도 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자,
스텝을 다시 활용을 할게요. 20개 정도 해줬고요. 이렇게 곡선을 선을 맞춰서 이렇게 동일하게 간다, 아니면 선을 맞춰서 어떤 하나의 포인트 앵커 지점으로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을 준다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들어 주고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옵션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툴 요거 리버스 프롬 백을 누르면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얘가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돌리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사실 요렇게가 다예요. 요렇게 하고 제가 설명할 때 A와 B가 섞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혼합된다. 그러면 이 A를 선택을 하고 B를 선택을 하면 뭔가 색깔을 바꾸거나, 예를 들면 A의 색깔을, 이 A 텍스트죠 이거. 그러면 이 텍스트 색깔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텍스트의 색깔, 이 필의 색깔 자체를 좀 바꿨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 A의 색상을 바꿔봐요.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A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을 없애면은 이렇게 선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스트로크를 한번 더 늘려야겠다. 스트로크를 밑에다가 흰색을 하나 깔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필 색깔, 요것도 필 색깔 만들어 줄게요. 흰색으로 동일해야 되니까. 얘는 15, 아래는 11이니까 요것도 15로. 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스트로크를 왜 한 거냐면,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왜 한 거냐면, 이 부분과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이 흰색 스트로크가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네모칸을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펜툴로 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이 투명도를 아예 꺼버릴게요. 이렇게 0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밑에 부분에 이 투명도를 다 낮췄어요. 여기에도 다 낮춰버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라져 보이게 되죠. 여기에 이제 투명도를 다 0으로 다 줬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면도 0이고 선도 0이고 모든 걸 다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색상이 살아있다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요 간격 자체가 위치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살짝 둥근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펜 툴을 선택을 하면 여기 가까이 보시면 선이 쭉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선이냐면, A 눌러서 어떤 선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 자체를 이렇게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선택이 되죠. 자, 이걸 선택을 두고 한쪽을 점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돌죠.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경로를 뜻하는 거거든요. 경로를 한 점을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로를 얘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경로를 수정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경로를 이런 뭐 위치를 바꾸지 않고 약간 곡선화 베지어화 시키면 곡선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선을 만들 때 이렇게 선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걸 곡선을 할 때 어땠어요? 가운데다가 놓고 Alt를 눌러서 이런 모양이 나타났을 때 올리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맞죠? 자, 그리고 이런 곡선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Alt를 이 상태에다가 눌러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각도를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눌러주면은 이렇게 눌러주면은 곡선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앵커 포인트가 생길 때 곡선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툴이 원래 어디 있냐면 여기 아랫 부분에 있어요. 펜트를 꾹 눌러보시면 이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곡선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점에 갖다 대고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막 올라가죠. 이렇게 곡선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직선 내려가고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처럼 보이게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복제는 오른쪽 클릭 그리고 트랜스폼 리플렉트. 자, 반대로 거울처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일단 호리즌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카피 눌러주면 복제가 되죠. 자, 이걸 좀 올려주고요. V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고 다시 쫙 올려줍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 정도 겹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두 개를 그룹화 시켜줍니다. 일단 그래야지 같이 움직일 테니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레이어 4 이게 이제 블렌더가 되겠죠. 자, 이거를 맨 아래쪽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명도를 조금 더 한 번 더 줘볼게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선택.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하든 이쪽 부분을 레이어 창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금 내려줄게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뒤에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더 올려야겠어요. 조금 이 정도. 그리고 이 아트 이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다가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큰 네모를 이 창 사이즈에 맞게끔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요 사각형에 맞게끔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이 종이에 맞게끔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리드랑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면 자석처럼 딱 붙게 됩니다. 자, 요거랑 요게 이제 요 레탱글 툴이죠. 요거
이거랑 요 밑에 거 밑에 블렌더 요거랑 같이 선택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레탱글 툴이 이거랑 같이 선택을 하면 근데 지금 블렌더라는 거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뺄게요. 일단 이 블렌더라는 거 자체도 또 나뭇잎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도 밖으로 빼고요. 네, 레탱글을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나와서 이거랑 선택을 하고 메이크 마스크 하면 이 밖에가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 설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무료 폰트 사이트, 그리고 무료 이미지 사이트, 그리고 폰트에서 자간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하는 방법,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도형들을 하나로 합쳐서 클리핑 마스크 하는 컴파운드 패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렌더를 활용해서 어떤 도형이든 텍스트든 이런 것들을 반복시켜주는 그리고 경로를 찾아서 약간의 간격이라든지 위치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때 이제 3주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인포그래피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에 관한. 그래서 뭔가 관심 있는 거, 주변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면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 어떤 그리고 싶은, 뭐 어떤 관찰하고 싶은,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고민을 해 오시면은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도 또 오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